연금도 금융소득으로 보아 이자, 배당소득과 합쳐서 2천만 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금소득과 금융소득을 함께 받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세금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국민연금이 1,200만 원이고 금융소득이 1,900만 원이면 합쳐서 2천만 원이 초과되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가요? 네, 오늘 이 예시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개념을 쉽고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득 2천만 원 기준은 이미 알고 계시죠?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 금융소득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런 연금들은 금융소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인 2천만 원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연금은 어떤 소득으로 분류될까요?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금융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총 6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 금융소득으로 보아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2천만 원이 초과되면 초과된 금액뿐 아니라 전체 금액이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어디에 속할까요? 네, 바로 연금소득에 속합니다. 특히 사적연금은 보험이나 증권사에 상품을 가입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므로 금융소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연금소득에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되며 그 계산 방식은 다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무조건 종합과세를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국민연금 말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보험사나 증권사에 개인적으로 가입했던 사적연금은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까지는 3.3에서 5.5로 저율 분리과세됩니다. 그러나 1,500만 원이 초과되면 종합과세 하거나 아니면 16.5%로 분리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의 예시로 돌아오겠습니다. 연금이 1,200만 원이고 금융소득이 1,900만 원이라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금융소득부터 보겠습니다. 금융소득 1,900만 원은 2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은행, 증권사에서 이미 원천 징수된 15.4%의 세금으로 과세가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분리과세로 종결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2천만 원이 아니더라도 국내에서 원천 징수된 경우가 아니라면 무조건 종합과세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국민연금 1,200만 원은 어떻게 과세되는지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소득은 먼저 연금소득 공제가 적용되고 그 남은 금액을 종합소득 계산에 포함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연금을 금융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되는 기준에 연금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정리하면 공적연금 1,200만 원은 공제 후 종합소득으로 계산하고 금융소득 1,900만 원은 15.4%로 분리과세됩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 더 없다면 국민연금은 연말정산을 이미 했기 때문에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융소득도 1,900만 원이므로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 예를 들어 근로, 사업, 기타 소득이 있다면 연금소득과 합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자면 금융소득 2천만 원 기준은 이자, 배당의 합계액으로 판단합니다. 국민연금은 금융소득이 아니라 연금소득으로 보아 종합과세가 됩니다. 금융소득이 1,900만 원처럼 2천만 원 미만이면 15.4%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연금은 종합소득 6가지 중 한 가지에 포함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연금과 금융소득을 함께 받으시는 분들은 기준만 정확히 알면 불필요한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